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터리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바쁘기보다 네. 지수 빠져서 도망갔다.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뭐 네. 2주간 잘 도망가셨습니까? 도망가진 않고요. 항상 정정당당히 합니다. 아베가 너무 괴롭혀서 좀 관련자들 만나는데 바빴습니다. 우리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예. 뭐 만세 삼창 한번 합니까? 한번 할까요? 한번 뭐라 할까요? 대한독립 만세! 네, 갑자기 또 애드립으로 얘기하셔서 네. 오늘은 다른 얘기보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수혜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아는 정보로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시각각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삼성의 반응이라든지 일본의 반응, 그다음에 일본 기업체들의 움직임이 또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없죠. 개인적으로 이번 그 화이트리스트는 삼성이 예측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저도 네. 제 채널을 많이 돌려서 네. 확인해 본 결과 그거 아세요? 그 삼성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 잘 알죠. 그 원래 반도체 불산 재고를 보통 한 6개월 한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 사태 터지기 직전에 한 달로 줄이라 그랬대요, 삼성에서. 네. JY 내부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서 네. 굉장히 좀 화났다 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셨죠. 그래서 했죠. 저도 제 인맥을 네. 풀 동원해서 네. 한번 좀 알아봤어요. 네. 굉장히 화난 게 맞더라고요. 지금 뿔 따고 나 있죠. 게다가 네. 더 화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삼성전자가 그 불산부터 시작해서 소재 그 재고 주기를 굉장히 짧게 가져갔대요. 예. 그 와중에 이게 터져버린 건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거를 일본의 소재 업체랑 또 민과는 또 합동해서 네. 알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을 그렇게 찔렀다고 좀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불매운동을 한다는 거는 절대 국익에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일본에요 제대로 된 제조업체는 자동차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인데 대형 기계 산업 쪽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자동차밖에 없죠. 자동차밖에 없잖아요. 네, 없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지금 언론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치 뭐 우리 IT 산업이 일본과 라이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다 먹은 거지 뭐가 라이벌이야. 이미 안 그래? 사실은 뭐 네.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요. 예. 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따지면 2005년 6년도에 그렇죠. 이미 한국이 1등 했고요. 예. 그리고 전지도 2011년 12년도에 벌써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까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조업이 많지가 않고 내수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GDP가 3배 규모이기 때문에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 뭐 은행이라든지 일본 은행이요 우리나라보다 한 8배에서 12배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은 이미 제조업에서 특히 IT 쪽에서는 우리한테 아주 헤게모니를 잃은 쪽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라이벌은 죽을 듯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본은 어차피 IT 쪽에서는 이미 뒤져버렸기 때문에 좀 잘 달래서 네. 야 좀 잘 공급 좀 해주고 그러지 마 이게 네. 달래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제 생각이 좀 틀린 겁니까? 그거를 네. 이제 만화로 빗대면 톰과 네. 제리인데 톰과 제리? 고양이와 쥐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고양인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쥐인데 네. 좀 잘 다독거려서 해야 네. 되는데 이게 사실 정치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네. 이번에 좀 제가 약간 쇼크 먹은 건 아시다시피 제가 대만 회사 좀 오래 다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만과 일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나노공학 기술원 갔다 온 것도 한번 찍었을 텐데 제가 또 반도체 공정을 한번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는 세계 1등이죠. 메모리는 세계 1등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려는 게 그거예요. 한마디로 비메모리 먹는 거예요. 비메모리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더리에서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파운더리의 또 전통의 강자가 누구 있습니까? TSMC가 있잖아요. TSMC를 지금 7나노, 5나노, 3나노로 막 경쟁하는 이 찰나에 제가 볼 때는 대만에서 SOS 친 것 같아요. 일본한테.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래서 네. TSMC 쪽에서 일본 쪽에 우리 이거 진짜 이거 좀 삼성이 얘네 우리 거 다 먹으려고 하는데 좀 이게 좀 이렇게 해줘라 이랬을 것 같아. 지금 이건 제 그냥 뇌피셜인데 저는 약간 이번 사태가 우리가 좀 잘못 짚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일본 소재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의 그 IT 업계가 죽었어요. 일본 반도체가 삼성전자랑 그렇게 치킨 게임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요. 자, 일본 소재업체 여러분 일본 소재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그 반도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납품은 어디다 하냐면 대만이랑 미국이랑 그다음에 삼성이랑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삼성이 대만 걸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한테 갑질하고 삼성이 좀 욕먹는 것 중에 잘하는 게 단가 인하잖아요.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본의 소재업체 입장에서는 대만이랑 삼성이랑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막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이 대만 걸 다 먹은 다음에 야 단가 내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TSMC를 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지금 너무 반일 감정 때문에 한국 대 일본 이렇게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쪽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의 TSMC랑 경쟁을 하는데 그 일본이 약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를 걸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약간 대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일단 급한 건 우리니까 일본 왜 그래? 좀 그러지지 마. 그리고 일단은 대만을 좀 이렇게 착 제낄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유화제스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실 기업의 전략이 네. 막 비전을 제시할 때 너무 이렇게 팍 떠들지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 떠들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저 주말 주택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거기 보면 양평이나 가평 이렇게 딱 보면은 산 하나를 쫙 이제 누군가가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 중에 하나를 받은 거고. 근데 우리 산 하나를 분양을 하면서 이제 뭐 몇백억 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노비 출신이에요. 아, 노비? 네, 그래서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 노비분이 아버지랑 자기랑 그 주인집에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집 아들은 그 땅을 팔고 서울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비가 나중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다 산 다음에 개발해서 떼부자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펜션 하시는데 그 양반집 아들이 거지가 됐어. 네. 직원으로 써요. 아, 근데 근데 도리는 있네요. 도리는 있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 경기도 쪽에 땅 갖고 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경기도에서요 공부 잘한다 그래가지고 서울 유학 보낸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왜? 경기도 땅 나중에 다 보상받았거든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양반집 아들은 서울로 유학 갔다가 서울에서 사업해서 돈 말아먹고 적응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신 분들 많고 그 노비분들 자녀분들이 그냥 땅 모아가지고 대박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 아는 형도 LG 디스플레이 지금 팀장인데 그 형이 저 파주에 양반집 아들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래서 회사 다니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자기 서울대 나왔어요. 네. 유학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파주에서 서울로 그때는 유학이었어. 서울로 가도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소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자기 집 LG 디스플레이 잘리게 생겼는데 지금 괴롭다. 왜 우리 아버지 나를 공부를 시켰냐? 그 자기 머리를 탓하더라고. 서울대를 간 자기 머리를 탓해. 그러니까 제가 하고 그게 싶은 대한민국 현실이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일본이랑 지금 전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병법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싸울 장소와 싸울 시기는 내가 고른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랑 파운더리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에서 TSMC 미국의 퀄컴 엄청난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이기고 그리고 나서 뭐 일본을 노비 삼든지 갑질을 하든지 단가를 깎든지 어때요? 제 말 어떻습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아니라 네. 이건 진리야. 아, 일리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보면 그냥 뭐 투자를 얼마 한다라고 하지 이렇게 막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하는 정도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서 어떻게 파운더리랑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
굉장히 그 지금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TSMC나 퀄컴을 제끼면요 삼성전자 갑질은 믿으세요. 삼성전자가 일본 갑질 엄청 잘할 거예요. 걔네들한테 맡기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왜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왜 어디서? 아 몰라 나 사람들이 뭐 저기 반일 그거 왜 그거를 막냐 나보고 친일이냐 자꾸 화살 날리시는데 저는 친일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이겼을 것 같으세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한번 열심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원규는 혈기왕성하게 배 가지고 나가서 다 싸워서 바로 졌어요. 다 깨졌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 밑에서 부하들이 왜 원균을 안 도와주냐 비겁하냐 쫄았냐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었어. 왜? 내가 지면 조선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이기려면 싸울 장소와 시기와 방법은 내가 정한다였어. 어때요? 지략가 아닙니까? 책을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저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 그 이순신 책 최근에 그 칼을 춤춘단가? 그 2권짜리. 난 그건 안 봤는데. 안 봤어요? 그 책을 보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쓴 글이 있거든요. 저는 저 불멸의 이순신 있잖아요. 네, 5번 드라마? 봤어요. 5번. 그래서 제가 김명민 팬인데 그 불멸의 이순신 꼭 보세요. 제가 이순신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레포트도 내고 논문도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사실 거북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 최초인데 왜 거북선 그 기술이 없냐고.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건 뭐냐면 엔지니어 우대.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한테 그 밑에 그 나영달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 뭐였어? 네, 거기서 또라이 취급 받았거든. 맞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 걔가 한 거지. 양반집 자제인데 얘는 군인도 아니고 지각하고 늦잠 자고 근데 배 만드는 것만 좋아해. 그다음에 천민 출신 중에 잘 만든 사람이 있었어. 해봐라. 맞아요. 엔지니어 우대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우대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일본이 그 소재 기술이 강한 이유가 걔네들은 그게 세요. 장인 전시 3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저도 회사 다녔지만 뭐 미국 텍사스 때 뭐 어디 뭐 UCLA 이런 데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45세 넘으면 뭐냐면 희망퇴직 걱정이에요. 맞아. 미국은 안 그래. 일본도 안 그렇고. 한국 오면 치킨집 다 망해요. 우리나라는 엔지니어가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 투자 좀 하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엔지니어였잖아. 나는 인문계인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1세대 엔지니어잖아. 지금 저기 연세가 70 아버님 엔지니어는 하지 말라고 안 하던가요? 그래서 나 인문계 갔지.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 SK 들어갔을 때 SK에서 이제 일본에 계속 연수를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기술 배우고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SK 지금 공장 짓고 그런 거 다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뭐냐면 뭐 불화수소나 뭐 다른 쪽 그 부품보다 포토레지스트가 핵심이에요. 포토레지스트가 핵심인데 그 중에서 디램용, 랜드용은 이미 동진 세미캠이 했는데 JY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뭐냐면 EUV 장비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지금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하면 된다 이러는데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전에 이미 그쪽은 적자 사업부라 치고 나가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가 개발할 때 TSMC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디램이랑 낸드를 먹은 이유로 생각해 보세요. 치킨 게임이잖아. 지금이야 뭐 삼성전자가 뭐 골고루 모바일에서 벌고 반도체에서 엄청 벌지만 10년 전에 반도체에서 얼마 벌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적자 안 나면 다행이었어. 그때 치킨 게임 하면서 뭐 저기 일본, 대만 뭐 이런 애들 다 죽였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재 개발한다고? 그럼 대만은 가만히 있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만을 TSMC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포토레지스트인데 그 이외에 뭐 불화수나 이런 거는 뭐 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개발하려면 충분히 개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가능할 수도 있죠. 아니요, 가능해요. 뭐 이건 저도 많이 논문 조사해봤는데 시간의 문제지 가능은 하고 그다음에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지금 안 되면 아시다시피 그 웨이퍼가 한정된 크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는 나노 공정이거든요. 얼마나 미세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EUV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먼저 가져왔어요. TSMC보다. 근데 지금 못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게 EUV용 포토레지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하는
한국 기업이 있어요. 한국 기업이 R&D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누가 생산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그 회사가 거북선이 될 겁니다. 지금 이 화이트리스트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거북선이 EUV용 포토레지스트예요. 그거 만드는 기업이 나대용이 되는 거예요. 나대용. 그러면 거기 이렇게 빵 8개인데 저에게는 거북선 없고 빵이 8개인데 몰빵 해도 됩니까? 몰빵? 네. 근데 이럴 순 있어. 나대용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빵 하나씩 드시면서 아니 거북선이 초창기에 성공을 못했어. 그럼 원래 뒤집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어디 회사가 하고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겠는데 나중에 이제 시제품이 나와서 생산에 들어가는데 수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 화학 공정이 들어가면 6개월은 보통 테스트 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실제 그 정규적으로 생산하면 6개월인데 네. 이게 이제 설비 중간마다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매거진? 매거진인데 매거진? 잡지책 말고 우리 보면 이게 그 중간에 그 재고로 쌓아놓는 공정이 있어요. 재고로 쌓아놓으면 네. 앞공정 뒷공정 간에 시간차가 존재하는 생산 리드 타임이 그러면 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엔지니어가 들고 떼어. 그래서 6개월을 한 달 또는 2달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삼성 이런 IT 쪽에 그 수많은 이공계 석박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첨단 과학인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노가다더라고. 노가다죠. 그리고 생각보다 일단 해보고 네. 안 되면 이렇게 바꿔보고 온도도 바꿔보고 뭐 소재도 조금 바꿔보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번 소재가 공급이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 고정비 때문에 라인을 스탑할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박림 공장 가가지고 책임자 그분이랑도 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새로운 부품이 들어왔을 때 테스트하기가 싫은 게 거기 보니까 삼성전자 박림 공장에도 이게 전광판이 있어요. 오늘 몇 대 생산했고 오늘 목표는 몇 대고 불량률은 몇 프로고 그게 있는데 갑자기 뭐가 딱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불량률이 확 늘어나면 자기가 괜히 너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소재를 개발해서 이번 기회에 한국 중소기업은 지금이 기회예요.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빨리빨리 지원해줘야 돼. 이거 시간 끌면 안 돼, 그죠? 네. 제가 이제 2003년인가 4년도에 그 시스템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인데 거기 이제 3라인에서 5라인 라인 작업 변경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보면 이게 6개월 내지 1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게 뭐가 재밌냐면 DOE라는 거 이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4등분, 6등분 나눠. 그러니까 여기 DOE 하나, 여기 DOE 하나, DOE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DOE는 한 번에 더 들어가거든요. 나 이번에 솔직히 참 이번에 저기 공정 보면서 연구하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 진짜 많고요. 그리고 좀 뭐 메이저 신문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야 이거 내가 조사한 거랑 너무 틀려. 퍼다 쓰는 게 좀 많고. 그리고 이번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반도체 공정을 조사하면서 유튜브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요? 처음에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해박하고 막 진짜 지식이 엄청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난 솔직히 내가 저기 개보리나 때 카톡 쳤어. 뭐라고 쳤는 줄 아세요? 뭐라고? 보리나 우린 나가 죽어야겠다. 왜 우리는 여기서 이 바닥에서 수십 년 있었는데 우리보다 정말 이 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똑똑한 것 같다. 자괴감에 카톡을 치고 잠을 못 잤어.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였는 줄 알아요? 뭐였어요? 그 유튜버들 얘기를 쫙 적은 다음에 하나씩 내가 확인했어. 80%가 틀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그냥 저는 딱 하나 그냥 명품 뭐냐면 EUV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그거 생산하는 소재 개발하면서 지금 몇 개 있어요. 근데 성공하면 그게 거북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몰빵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거북선도 처음에 실패했다고. 아니 어쨌거나 몰빵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뭐 태양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 좀 쩌리들은 우리 박사님 정리해 주시죠.
이제 박사는 쩌리 수준이네. 아니 박사님이 농- 쩌리가 농담이고요.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솔브레인에 다니는 선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솔브레인은 우리는 뭐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 네, 했는데 어. 근데 에피소드가 그거였어요. 그 지금 보면 사실 찌라시로 도는 게 있어요. 저한테 뭐냐면 불화수소를 솔브레인에서 개발하는데 그 원료를 네. 원재료를 대정화금이 한다. 대정화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 안 한대요. 네. 안 이런 게 너무 많아. 내가 지금 보니까. 안 한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왜 안 해요? 했더니 한 5년 6년 전에 그 화성에서 불사 사고 있었잖아요. 불사 사고 있었죠. 그때 터지면서 한국에서 하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그럼 한국 사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화평법 때문에. 예. 자, 산업 끊겨, 인력 끊겨. 거북선 만든 사람 누가 있냐고. 그리고 그렇대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번 사태 터지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면서 뭐 누가 된다 뭐 쭈야지 도는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문가랍시고 어디 가고 뭐 사실 정치권에서도 어디 가고 막 그러더라고. 쇼죠. 난 이번에 알았어. 네. 쇼 비즈니스였구나. 네, 쇼죠. 그래서 우리 리딩스톡은 우리가 뭐 잘나진 않았지만 열심히 연구해서 또 우리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 인맥이 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오늘도 준비돼 있으시죠? 이런 네, 방송이 그렇죠. 어딨어? 우리는 네. 그냥 그 회사 담당자한테 전화해. 그래서 맞냐 안 맞냐 확인해. 이거 조금 있다.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리면 네. 일단 그 정부에서 사실 뭐 네. 1조 6천원 뭐 예비 타당 예타 그렇죠. 면제에서 한다. 네. 해서 화학, 섬유 그다음에 금속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니까 실제 어디다 투자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내년인데. 근데 1조 6천원 하는데 어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 네. 나도 그거 확인했어. 네. 근데 지금 생각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단 던진 거야. 네. 그건 나도 알아봤는데 그냥 사실 뭐 공무원이 뭐 저기 좋은 학교 나와서 뭐 행시 패스하고 엘리트긴 한데 사실 뭐 그 업종에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냈는데 또 이게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뭉쳐서 좀 해보겠다. 근데 그게 아직 뭐 통과한 건 아니고 아마 통과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TSMC가 아마 3나노를 2022년 목표일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1년 단위로 7나노, 5나노, 3나노 뭐 실험 양산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1년이거든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지금으로 중요해. 지금 치면 카운트다운이야 지금. 고2, 고1 정도 보면 돼요. 고1, 고2.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좀 답답한 게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정말 타격을 주려면 일단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특히 저기 EUV 공정이 성공을 하고 TSMC를 잡은 다음에 그래서 삼성밖에 대안이 없을 때 일본 소재에 그때 갑질은 삼성한테 맡기세요. 잘해. 아시잖아. 우리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하는 거야. 삼성전자 갑질은 우리 중소기업한테 하지 말고 일본한테 해. 그때. 삼성전자 구매팀 갑질 최고입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 잘하는 게 지금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할게요. SNS 택 아세요? 알죠. 포토 마스크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인데 제가 SNS 택이 정말 많이 매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뭘 했냐면은 SNS 택이 S사에서 얘기를 듣고 이 대면적 있죠. 대면적 터치 패널을 생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다 터치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제는 거실에 있는 이따만한 테레비도 이 터치를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특수 필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SNS 택이 양산하려고 공장을 딱 지었어.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는 그냥 완전히 그냥 독점식으로 해가지고 따박따박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이게 나중에 삼성에서 이렇게 좀 양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실에 터치 스크린 뭐 TV를 이제 수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적자를 다 떠안더라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이 뭐 포토레지스나 뭐 불화소서 이런 거 그렇죠. 투자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팔 데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중소기업이 이런 거 한번 하면 휘청거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를 정부에서 해라. 우리를 맞아요. 믿고 해라. 이렇게 독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1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사실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일본 거 뺏길 거예요. 그렇죠. 베껴야죠. 그다음에 이제 특허 문제 있기 때문에 특허는 소송해도 3년이잖아요. 3년 3년.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만들어셔야 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상세 내역은 없어요. 근데 크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거기 이제 세라믹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세라믹 도자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을 사실 찾아보면 얘네들이 탄화 규소나 알루미늄, 티타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웨이퍼거든요. 아니, 반도체 웨이퍼라면 되지 무슨 도자기를 써요. 그래서 웨이퍼는 사실 일본이 독점인데 제가 듣기로는 S모 회사에서 S모삭을 쓴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서 관심으로 좀 보셔야 될 건 좀 SK 소닉스. SK 소닉스. 그쪽을 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뭐 화학 말씀하신 뭐 후성, 솔브레인, 그다음에 효성, 그다음 뭐 캠트로스 네.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조금 검색해 주세요. 내용은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율천화학은 뭐 항상 얘기했고 동진 세미캠이 캠트로닉스한테 소재를 받아서 네. 그래서 저 디램이나 낸드용 포토리스트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얘네도 EUV 공조 포토리스트는 지금 뭐 개발 중인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사실 이제 저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할 때 그 포토 레지스트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UV를 조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 강강위에서 빛을 들어온 데는 이제 굽거든요. 굽고 나서 거기 이제 식각에 그 스트리퍼라고 하는데 그거 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강강이 안 되는데 이제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식각을 하면 얘가 깨끗하게 표면에서 안 벗겨져. 그걸 잔사 뭐 이러는데 그게 사실 핵심인 것 그게 같아요. 그게 품질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기서 거죠. 품질이고 분량 대부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번에 약간 좀 쓸데없는 말인데 그 우리 앞으로 저런 걸 좀 해야겠어요. 어떤 거? 그 이 반도체 포토리소 공정을 이용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를 이제 그 정확하게 매뉴얼로 그 매매하는 거를 좀 매뉴얼식으로 드리는 거야. 뭐냐면 시장이 꺾인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심 종목이 아주 기술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은 구간 있잖아.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카메라 찍듯이 미리 정해놓고 딱 요 모양일 때 사세요. 아니 그때 저기 무슨 알고리즘 뭐 특허 내고 한다고 안 했어요? 아니 그거 하고는 있는데 네.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일본이 지금 잘못한 거네. 우리 회원들 지금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반도체로 공부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건 개보린한테 시키세요. 어떤 뭐 특허요? 반도체. 아 반도체 잘 몰라. 잘 몰라요. 아, 개보린이 잘하긴 잘하는데. 그럼 근데 우리 저기 돼지 박사 있잖아요. 돼지 박사? 네. 아 그냥 내가 할게. 그러십시오. 내가 저런 걸 잘해. 뭘 잘하냐면은 그 공부도 공부지만 난 저거 잘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얘가 한 말이 맞나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검증이 중요하죠. 검증. 그런 거에서 눈치가 빨라. 그렇죠. 우리는 여기는 삼성에서 지금 15년 개발하고 특허 350개? 230개. 230개? 네. 우리 대한민국 1등이고 나는 지금 내가 저 실명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일단 나는 다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네. 자 오늘 뭐 화끈한 거 가져온 거 없어요? 화끈한 거요? 네, 네. 화끈한 거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뭐 사실 불매 운동을 떠나서 트렌드가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사케 뭐 소주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무학이 좋은 데가 사실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데 한번 차트를 좀 보니까 한 번은 튀지 않을까. 무화학. 네, 그 무학 정도 한번 관심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일본 그 뭐죠? 시멘트. 네. 방사능 시멘트 방사능 이슈될 시멘트? 때 근데 또 찾아보니까 타이어가 일본에서 수출하는 게 92%를 한국이 수입한대요. 아 타이어를?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동성 코퍼레이션이 거기가 좀 대체적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찾아봤고요. 타이어가 은근히 비싸요. 네, 타이어가 이제 사실 많이 비싸고. 타이어 코드는 금호석유가 하지 않나? 걔는 원재료. 그러니까 폐타이어를 이용한 어떤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소재. 폐타이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동성코퍼레이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거죠. 그 아까 파운더리 우리 삼성전자를 욕도 하고 칭찬도 했지만 결국 뭐냐면
잘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잘하라. 똑바로 해라. 근데 이제 갑질을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지 네, 말고 일본에 일본한테 하라고. 나중에 다 일단 먼저 저 빈메모리 좀 먹고 네. 나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와줍시다. 네, 예. 그래서 9월 4일 날 도쿄 심장부에서 네. 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뉴스가 뭐냐면 일본 심장서 파운드리 초격차 외친다.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참석하냐면 텔레칩스, 넥스터치, 등등등등 몇 개 참석합니다. 근데 그 저기 뭐야 코그롱 인더는 코롱인더 예. 지금 실적도 지금 바닥에서 터나는 분위기고 네. 그다음에 필름도 어차피 대체하는데 왜 거기 이렇게 안에 스케이지 코롱 PI죠. 아니 그러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주가는? 제가 보니까 공매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번에 느끼는데 이게 무조건 수혜주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삼성이 얘네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그런 걸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솔브레인이었잖아요. 우리 얘기하고 나서 키움증권에서 뭐 별로다 그랬고 우리는 우리가 강하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좀 조사 좀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뉴스 나왔어요. 그 소송 걸렸다고 하더라고. 걸렸다고. 그 우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솔브레인이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EUV용을 나올 애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양산 들어가면 걔가 내가 볼 땐 못해도 3배는 갈 것 같아. 몰빵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모시. 아이고 강 대표님. 상무님 예. 뭐 좀 여쭤보려고 얼마 전에 저기 일본에 출장 갔다 오셨잖아요. 요즘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그 일본하고 한국 사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상무님 같은 경우는 일본산 부품을 이제 그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 어렌지를 좀 많이 해 주잖아요. 예. 근데 요즘 그 한국에서 좀 그 구매 담당자나 개발 담당자들이 좀 일본 부품들을 좀 잘 대우해 줍니까? 그런 거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이제 차이가 있다라면은 생산 차질이 조금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 장비라든지. 네. 물류라든지. 네. 이런 거 차질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셈블리잖아요. 네. 반도체용 어셈블리지 않았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가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차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요즘 사실 신문 기사 보면 일본산 부품 이런 거 막 빼라고 막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아직 모르겠고요. 네. 대놓고 얘기는 않죠.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띄우죠. 약간의 눈치는 있긴 한데. 예. 빼라고 한다고 해서 다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시간은 걸리니까. 그렇죠. 네.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건 어때요? 일본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티를 안 내요. 말을 안 하는데. 네. 이제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누는데. 네. 지금 정권이 이런 거고. 네. 그렇게 따졌으면은 수출을 한국에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 음해한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또 일본 통이시잖아요. 한 20년 동안. 20년 넘었죠. 20년은 넘었는데. 요즘 저기 뭐 하도 반일 감정, 이란 감정 심해서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개인사, 공사는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무님이 그 회사 할 때 회사 그 일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 사태 그냥 언젠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이고 당연하죠. 감정 있는 게 이게 뿌리가 깊어요. 그렇죠. 그걸 비즈니스 하면서 일본 사람들 티 냅니까? 티 안 내지 절대로. 안 내죠. 저희도 티 안 내요. 똑같이. 네. 저희도 일본 비즈니스 하는 사람 티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속으로는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니 제가 저기 선배 대표 하시는 분들 전화해 보니까
일본 전시회도 안 간다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살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별로 무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그래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제가 또 전화 한번 들어가세요. 드리겠습니다. 예.